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33쪽 갈 차례네요. 333. 전세권의 처분, 요거예요. 자, 1번에 처분의 자유 다음에 처분의 자유와 금지 특약을 적으세요. 전세권은 원칙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 처분은 자유고 와 금지할 수 있다는 와 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 못하게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걸 자주 나와요. 예, 오래간만에 예, 학교 갔어요? 네, 자, 인강 열심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그 같아. 애 때문에 뭐, 그죠? 자, 333페이지에. 자, 조심할 게, 전세권을 처분한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처분하는 게 아니야. 전세권자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남의 거 팔아먹으면 안 되지. 전세권을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제 306조 법조문 보세요. 민법은 항상 법조문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제목이 전세권 양도하고 임대 등 자유입니다. 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 그러면 병이라고 하죠. 병. 타인 병에게 양도도 부기등기 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웠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양도할 때는 부기등기죠.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해 줄고 담보로 제공해 보러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그 목적물이 전세물이죠. 전세물을 타인 병에 전전세할 수 있고 전전세도 부기등기 또는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줄거세요. 그러나 설정행위 같은 말 설정계약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와 같이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금지한 때는 못합니다. 자, 일단 밑에 줄긋고 설명을 드릴게요. 설정행위 같은 말 설정계약. 왜? 책을 오늘 다른 거 가져왔어요? 에? 교재? 그랬어? 자, 그 밑에 줄거보죠. 설정행위 같은 말 계약, 설정계약으로 전세권, 양도나 전전세나 임대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가 이제 금지야. 금지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있다. 잘라주세요. 금지 특약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금지되었다고 대항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거 나오죠.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이 말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자, 설정자 즉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세권자에게 자유를 주고 예외적으로 금지 특약입니다. 보죠. 자, 이 땅 가지고 가죠. 여러분들 땅. 갑이 이제 을에게 이 토지를 자, 전세 나왔어. 그럼 전세 놓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전세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 자, 앞으로 이제 둘이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우리 전세권자죠. 2순위로 등기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전세금 지급했었죠. 1억. 자, 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이라면 건물에다 등기했고 토지라면 토지에 등기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계약 기간을 자, 전세권 10년 했다고 하죠. 10년. 전세권 공부할 때는 10년을 공부하세요. 왜냐면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자, 근데 을이 이제 한 3, 4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땅이나 건물은 자기 물건이 아니고 이걸 팔아먹고 요 전세권 자체를 판다는 거야. 이걸 이제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 이제 전세권 내가 팔게 그러면 살게 그러죠. 이 사람 아직까지 10년에서 2년, 8년 남았잖아. 8년 동안 이 사람이 전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1억 주고 전세권 등기하는 이 사람은 2의 1억 부기등기해서 이 사람이 전세권자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사 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값 동의 필요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 전세권 양도. 또 두 번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게 전전세죠. 병에게 전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전세권 등기도 부기 등기합니다. 전전세 해주고 전전세금 받으면 돼요. 또, 자, 이 건물 자체에 또다시 임대 놓을 수도 있죠. 우리 이제 병에게 자, 임대 놓아가지고 차임 받으면 되겠죠. 월세 받으면 돼요. 이 사람 필요 없어요. 또, 이 전세권을 제표해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병은행에 가서 돈 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고 돈 빌리고 은행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부기등기예요. 객체가 전부 전세권이니까 부기등기하는 거죠.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되지만 꼭 등기하고 싶으면 이것도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도. 이거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 이렇게 합니다. 금지 특약은 을구에다가 자, 이 순위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전세권자 여기다가 이제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금지 특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양도 임대 기타 일체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못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우측의 기출을 먼저 보세요.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이거죠. 금지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가 있다. 정확하죠. 자, 왼쪽 가로역 2번 전세권 양도에서 법 조문만 정리합니다. 전세권 양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양수인이라는 것은 전세권을 산 사람 얘기야. 전세권을 산 사람 병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 을과 똑같아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양수인이 바로 양도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세권을 양도해 줬다. 자, 을이 병에게 전세권 양도하면 을은 빠져나가고 병과 갑 사이에 전세권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세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부기등기.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3번. 자, 내리 전세권의 담보 제공. 자, 우리 첫 시간부터 배운 게, 자, 저당권의 객체는 뭐였죠? 부동산하고, 뭐죠? 권리 두 개,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하고 2순위,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은 부기등기. 이렇게 했잖아. 자, 3번. 동그라미를 줄였습니다. 전세권의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전세권을 목적 같으면 객체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자, 동그라미 2번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중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어요. 만약에 10년 계약했어. 10년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당연히 종료하죠. 그러면 뭘로 바뀌어? 이제 담보물권으로 바뀐단 말이야. 종료된 경우에는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줄 것이에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겁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해.
옆에 가로질고 187조라고 적어요. 187조죠. 계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당연히 소멸했다. 고로 줄거 나가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 것이므로 쉼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은행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다. 가로 열고 경매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객체가 소멸했잖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가로 4번. 전전세와 전세목 임대입니다. 이것도 법 조문만 정리하면 돼요. 자, 박석 제법 308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거죠.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 줄거세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줄거세요. 불가항력이라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가항력도 책임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우리 법에서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야. 책임이라는 것은 무조건 민법에서 책임은 손해배상을 의미해요.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은 자, 잘못, 과실이 있어야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는데 요건 무거운 책임이죠. 불가항력도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이나 토지를 자, 전세 놨어. 그럼 을이 전세권자야. 2월 1일 날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럼 자기가 이 집에 살면 이 집이 이제 자기가 잘못 있어가지고 불났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줍니다. 자기 잘못 없어요. 태풍으로 집이 떠내려갔다 을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을이 전전세를 놨다는 거야. 을이 벽에게 이 집에 전전세 놓았다. 또 이 집을 임대 놓았다. 이거 할 때 조금 전에 했죠. 이 사람 동의 필요 있어 없어? 동의 필요 없죠. 동의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전전세권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이게 태풍으로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면 을이 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왜?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동의 안 받고 전전세나 임대를 놓을만 이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 그래서 자주 나와. 그래서 무조건 불가항력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밑에 방가리 이번에 요건에서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합니다. 또 한 다음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야. 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만 10년 정했다. 그러면 전전세나 임대는 최소한도 작거나 같아졌죠. 이 10년인데 이걸 15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하고 같거나 짧아야죠. 그게 3번입니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거예요. 자, 오른쪽 갑니다. 방가로 3번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 중요 표시하세요. 책임이 가중된다, 무거워진다. 무슨 책임진다 그랬죠? 불가항력 책임진다 그랬어요. 불가항력. 또 줄거 나가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쉼표 하나 씻고,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태풍 지진의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으면 태풍이나 지진에 책임 안 져요. 근데 전전세나 임대를 놨다 그러면 태풍이나 지진의 경우도 책임을 부담하는 가중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4번 내려오죠. 파란 색깔. 전세권 소멸은,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방가로 1 제목에 줄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무조건 불가항력이 나오면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 박스 314종 기억해야 됩니다.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특히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태풍, 지진으로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멸실된 부분이 소멸돼. 왜냐하면 전세권은 객체가 물건이잖아. 물건이 없어지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깁니다. 자, 넘기면 양가를 입어내고 전세권 포기는 거 박스 보세요. 우리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71조 제목 보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으면,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제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 같으면 객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를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당권자 동의 안 받으면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저당권이 소멸하잖아. 자, 큰 2번 내려옵니다.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서. 이건 외워줘야 돼요. 특유한 소멸. 자, 양가로 1번에 전세권 설정자 갑이라고 적고 갑의 소멸 청구에 동그라미 쳐. 소멸 청구 땡땡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거는 즉시 소멸해요. 자, 읽어보면 전세권자입니다. 가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줄거세요. 용법으로 동그라미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야.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용법이 뭐예요? 잠자는 데야 술 장사하는 데야? 잠자는 데잖아. 잠자지 않고 술 장사하면 용법 위반이니까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소멸합니다.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소멸해요. 집주인이 술 장사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소멸합니다. 즉시 소멸해요. 밑에 양가리 2번 전세권 소멸한 통고 동그라미 치세요. 통고는 청구와 달라요. 통고는 다 줄거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존속기간 안 정했어요. 안 정한 때는 이거는 각 당사자야. 줄거 각 당사자라니까 누구야? 갑을 두 사람 다야. 갑이나 그런 언제든지 동그라미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몇 개월 지나야 소멸해? 6개월 지나야 돼. 그게 1번하고 달라. 1번은 소멸 청구는 용법 위반이니까 즉시 소멸 청구하면 소멸해. 즉시 소멸. 이번에 소멸 통고는 몇 개월 지나야 소멸한다고? 6개월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게 차이입니다. 자, 큰 3번.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는 1번에 동시이행 기억해야 돼요. 자, 동시행. 전세권 소멸하면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돼. 자, 보죠. 자, 이 건물에 갑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당연히 전세권 등기했겠죠. 2월 1일 날. 그럼 둘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을은 갑에게 전세금 우리 1억 지급을 했겠죠. 하고 이제 을이 살고 있어요. 자, 계약 기간은 10년 했다고 하죠. 10년이 이제 종료됐어요. 종료되면 서로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이걸 원상회복이라 그래. 자, 원상회복.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공평하잖아. 동시에는 공평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임대인, 집주인이 돌려줄 게 뭐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 1억을 반환해야 되겠고, 다음 전세권자가 돌려줄 게 두 가지죠. 요 등기 말소 등기 서류 넘겨야죠. 그 다음에 뭐 줘야죠? 전세물 반환. 요 두 가지와 요 한 가지가 동시이행입니다. 그게 법 제 317조야. 보죠.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두 가지 받겠죠.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그라미 동시에 뭘 돌려줘야 돼? 전세금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동시이행관계라 그래요. 자, 그래야 되는데 오른쪽 양가로 2번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자, 어른 두 가지 넘기고 갑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다고 전세금을 지체하게 됩니다. 전세금 지체하면 이제 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에서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요. 이제 담보 물건이 됩니다. 자, 담보 물건가 바로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전세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해서 해요. 그러면 경락대금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아. 여기 담보 물건이 됩니다.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이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담보 물건입니다. 무조건 우선 변제권 그러면 담보 물건이다. 자, 거기 318조 법조문 보세요. 전세권자는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무조건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자 줄거보세요. 전세권의 목적물입니다. 줄이면 전세물이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경매 청구해야 돼.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보죠.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방이 4칸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집주인이 이 방 한 칸만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요건 을은 요걸 일부라 그래. 일부 전세권자예요. 일부 전세권자.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세금을 지체합니다. 을은 그러면 목적물 한 칸이잖아. 요 방 한 칸만 경매 신청해야 돼요. 나머지 이쪽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물 경매 신청해야 돼. 자, 그런데 자, 요게 조심합니다. 을이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컨대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럼 A가 이제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는 A는 전부 다 경매 신청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부 전세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경락됐다. 그럼 우선 변제는 전부의 우선 변제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 경매 신청은 목적물만 경매 신청해야 되고 우선 변제는 전부의 우선 변제 받아요. 그 점을 찾아냅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중요 표시. 건물의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 전세권, 쉽게 해서 방 한 칸 전세권자는 제303조에 의해서 자, 줄거세요. 건물 동그라미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후손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줄거 우선 변제 받을 것이가 있다. 자, 건물 전부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나 잘라주고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왔죠. 경매 신청은 일부만 해야 돼. 없다. 코로 또 읽어 나간다. 전세권자 앞에 적어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요 점을 잘 기억합니다. 자, 경매 신청에 보면은 일부고 우선 변제 보면은 전부라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을 바라보세요. 오른쪽 기출 문제. 주택의 일부 줄거 일부 전세권자 갑은 무조건 일부 그럼 방 한 칸 생각하시면 돼요. 방 한 칸 전세권자 갑은 주택 동그라미 전부에 나왔어. 전부 그러면 우선 변제죠.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줄었죠.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는 전부에 우선 변제 받아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기출을 보세요. 일부 건물 일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죠. 구별 잘해야 돼요. 경매 신청은 일부만 해야 돼. 전부 신청 못해. 목적물이 아니니까. 구별 잘하고. 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원상 회복 의무하고 부속물 수거권과 자, 매수 앞에다 적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요것도 개념을 잘 내요. 자, 개념을 잘 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세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건물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하고 토지 전세권이 있어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건물 전세권은 건물에 붙은 창고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매청권이라고 그래.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건물은 무슨 물? 부속물 매청권. 토지는 부속물이 아니라 지상물 매청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이야. 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 구별 잘해야 돼요. 건물은 무슨 물? 부속물 매청권. 토지는 지상물 매청권입니다. 자, 밑에 그 316조 조문 보세요. 제1항. 전세권이, 자, 줄거세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어요. 존속기간 10년 만료로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남의 물건이니까 그 목적물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심표.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 창고. 창고는 자기 물건이니까 수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줄거세요 이제.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를 못한다.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이 건물에 갑이 전세권 설정해 준 자 어른 전세권자입니다. 약기간을 10년 했다고 하죠. 근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했어요. 자, 그런데 만료되기 전에 을이 이 옆에 이제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 이 창고가 바로 이 건물의 부속물이잖아요. 자, 창고 가격이 지금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죠. 지금 1,000만 원 해요. 그럼 원칙은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을이 자기 물건, 을이 이제 이걸 수거해 가야죠. 그런데 집주인 갑이 야, 창고 나한테 팔아라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이 사람 거절 못하고 시가로 즉 1,000만 원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1,000만 원 주고 을은 이 창고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일치바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 을도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요건이 두 개입니다. 을은 조금 이따 나와요. 이 집주인 갑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아니면 갑이 설치한 걸 갑으로부터 매수한 창고이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요 두 가지만 어른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매매가 성립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넘기면 제2항 조심하세요. 그 전항의 경우가 바로 기간이 만료된 경우야. 전항의 경우 자 줄거세요. 그 부속 물건 즉 창고가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는 전세권자 어른 집주인에 대해서 부속물 창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도 같다 이거죠.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때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때 두 가지의 경우만 창고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것도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그 밑에
있죠. 부속물 매수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부속물이야, 부속물. 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집주인은 만료된 즉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두 가지, 갑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이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요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갑니다. 이번에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토지 전세권자야. 이 전세권자가 자, 이 위에다가 목이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상권랑 비슷하죠. 그럼 이게 땅에 있는 물건이 무슨 물이야? 지상물이란 말이야. 똑같아요.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자, 전세권자가 자, 1차로 계약갱신 요구했다.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청구하는 거죠. 이건 지상물이야. 지상물 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 얘기야. 또 그러면 크게 저 토지입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죽어나가죠.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때는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줄이 뭐죠?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면 전세권자, 토지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가로 열고 적어. 이건 판례 가로 닫고 판례가 인정합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건물은 무슨 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청구권.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기출 문제에서 맨 밑에 기출 문제 보세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두 번째 옆에 기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어. 왜 틀렸어요? 용어 틀렸죠, 그죠? 건물 전세권이니까 지상물이 아니라 뭐죠? 부속물로 바뀌어야죠. 부속물 매청을 할 수가 있다. 구별 잘해야 돼. 전세권이 나오면 토지 전세권인지 건물 전세권인지를 구별 잘해야 돼요. 건물 전세권은 무슨 물? 부속물 매청권이고 토지 전세권은 지상물 매청권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자, 어디까지 왔어요? 용익 물건까지 왔어. 첫 시간부터 이제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도 어떻게 나눴어요? 소유권, 반대, 제한 물건. 지금 우리가 이제 제한 물건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제한 물건은 이제 이 갑의 소유물을 일부를 이제 빌려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사용 수익을 빌려오면 용익 물건이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전세권은 이제 자,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인데 조금 전에 봤죠? 기간이 만료된 뭘로 바뀌었어요? 담보물건으로 바뀌어서 경매 청구에서 경납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담보물건 그럼 무조건 자,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야. 그럼 반대만 이제 담보물건 여기 간단 말이에요. 담보물건은 세 가지 뭐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야. 그럼 이게 바로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권을 배운단 말이야. 이게 이제 담보물건인데 조심해야 돼. 이 유치권은 희한한 놈이야. 유치권은 담보물건인데 경매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거 찾아 나옵니다. 유치권은 우가 없어. 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경매권이 있지만.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럼 담보물건 나오죠. 자, 담보물건은 맨 위에 적어. 일단 담보물건은 자,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야. 이걸 기억해야 돼. 채권이 주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이라는 거예요. 담보물건 나오면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야.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권리가 담보물권입니다. 자, 담보물권의 대표가 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 조금 설명을 하고 가죠. 우리 11, 12 다 배웠지만 갑이 은행에 갑니다. 돈을 1억 빌리러 가요. 청약과 돈 빌리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소비 대차. 그럼 돈 빌리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야. 은행이 그냥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뭐가 돼? 반드시 담보 제공하라 그래요. 담보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바로 저당권입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질권이야. 이렇게 돼요. 유치권이 예외고, 유치권 나중에 나오죠.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제피면 저당권 설정, 동산 제피면 질권 설정 두 개밖에 없어 사실. 근데 이제 그는 거의 부동산이 말. 그래서 자, 담보 제공합니다. 그럼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집주인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어서 청약과 성락으로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그럼 무조건 이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읽으세요.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 바로 외우세요. 저당권 그럼 뭐다?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변제권. 자, 이렇게 등기됐어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지 이 집에? 갑이 살아? 을이 살아? 누가 살아 이 집에? 갑이 살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고 오로지 등기만 해놓는단 말이에요. 등기를. 은행은 이 집에 안 살아요. 을이 삽니다. 오로지 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게 주된 권리하면, 1억 채권, 이게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이라 그랬어요. 주종 관계입니다. 항상 법에서 주종은요, 주가 있어야 종이 성립하는 거야. 주가 없어지면, 자, 빵은 돈 갚았어요. 빵원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부종성이에요. 그리고 채권이 이전에, 자, 채권 팔아먹었어, 을이. 은행이 이 1억 채권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 돼.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주종은. 주인이 가면 종은 따라갑니다. 이걸 수반성이에요. 그럼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부종성 수반성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자, 변제기를 정했어요. 자, 요걸 갖다가 10년 있다 갚기로 정했어. 근데 10년 있다가 이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 안 해. 이행 지체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자는 이 저당물을 바로 경매에 넣습니다. 이 경매는 임의 경매라 그래. 담보물권자가 경매하는 걸 임의경매, 소송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임의경매 넣었어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4억이 나왔다. 그럼 이 경락대금에서 이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먼저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담보물권 나오면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담보에 동그라미 치세요. 담보는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이렇게 적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수단이야. 확보 수단이야. 그런데 후순위 담보는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확보 수단이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자, 이러한 읽어보세요. 채권 담보제도는 인적 담보제도와 물적 담보제도가 있어요. 즉,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인적 담보고,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게 물적 담보야. 자, 밑에 양가로 2번 담보의 종류, 방가로 1번에 인적 담보. 대표적인 인적 담보는, 자, 보정채무, 보정인 세우는 거, 보정채무입니다. 보정인 세우는 게 인적 담보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방가로의 물적 담보. 이게 이제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 저거,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 물건. 자, 그러면 이제 물적 담보로 오른쪽 두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전형 담보가 2번. 전형 담보 이퀄 저거 민법상 담보물권. 민법상 담보물권.
전형 담보는 민법이 정한 담보물건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줄 거 보죠. 민법에 규정된 담보로, 자, 줄 거세요. 약정 담보물건은 질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으로 성립한다 이거야. 계약으로 정리지는 담보가 질권과 저당권. 질권은 객체가 동산입니다. 저당권은 객체가 부동산. 그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질권의 객체는, 자, 동산과 권리입니다. 동산 권리. 다음 저당권의 객체가 부동산과 권리 두 개 뭐였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이죠. 다음 법정 담보물건이 유치권입니다. 나머지는 지워버려. 자, 민법상 담보 같은 말 뭐죠? 전형적인 담보는 세 가지.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비전형 담보 같은 말 적어. 비전형 담보는 민법에 규정이 없는 담보. 민법에 규정이 없는 담보 같은 말. 자, 민법 규정이 없는 담보. 자, 특별법상 담보입니다. 두 가지 나오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있다. 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세 가지 바로 밑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규제 받는다 하지 말고 가담법이 적용된다. 무슨 담보 세 가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담보물건이 이렇게 돼요. 자, 담보물건은, 자, 일단 전세권도 담보물건 일종이라고 그랬죠. 민법상 담보,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럼 가담법상 담보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죠? 바로 전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전부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쉽게 해서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유는 우가 없다. 그렇게만 좀 기억하고. 자, 그러면 2번에 이제 중요 표시합니다.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같은 말 통유성이라고 그래.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자, 옆에 저거 부수불물 지금 바로 외우죠.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 수, 불, 물 지금 바로 외웁니다. 담보물건의 공통적 특성은 부수불물이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왜냐하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된 권리. 자, 1번에 부종성 보세요. 자, 종은 부에 붙어 있다. 자, 369조 법종은 보세요.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줄이면 피담보 채권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같은 말 피담보 채권이 시효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10년 완성 기타 사유를 줄거세요.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 이게 부종성이야.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되어서 채권이 빵원이 되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다 소멸합니다.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 바로입니다. 1번 부종성은 담보물건의 발생과 소멸은 피담보 채권이 걸쳐서 주된 권리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거야. 자, 즉, 자, 줄거 나가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 피가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 성질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종성은 채권이 빵원이 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담보물건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건 무슨 성? 부종성. 옆에 저 187조입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부종성. 자, 그것만 기억하고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수반성. 자, 수반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수반성. 같이 간다. 손에 손잡고 같이 간다. 수반성이야.
자, 우리 이제 20대 연애할 때는 손잡고 같이 가죠? 한 50, 60 먹으면 먼저 가라, 나중에 갈까, 그죠? 나는 안 간다, 혼자 가라, 이렇게 되죠. 자, 거기 수반성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 자, 361조 보세요. 같이 간다. 저당권은, 자,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자, 분리하여 타인 병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를 못한다. 이게 수반성이야. 뭐 등기에서 매년 나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같이 양도돼야지 분리하면 안 돼요.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내려오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 물건도 같이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이야. 즉 줄거세요. 피담보 채권 이전 같은 말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이 됩니다. 당연히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무효입니다. 부종성, 소반성 정리했고요. 다음 그 동그라미 3번이 조금 전에 한 거죠. 반대로 다음 까만 색깔 줄거세요. 매년 나오는 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뭐하여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성? 수반성입니다. 수반성. 자, 결국은 광의의 부정성에는 수반성도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부수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성, 수반성 같이 갑니다. 부정성 속에 수반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부수성이라고 돼요. 자, 양가로 3번 불가분성. 분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 아까 했던 거죠. 아까 자, 일부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는 일부에 받는다 그랬어요. 전부에 받는다 그랬어요. 전부에. 그게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 불가분성. 자, 담보 물권자가 즉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피담보 채권에 줄거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물건의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그래. 자, 만약에 채권이 1억이다. 1억 다 받을 때까지 물건에 대해서 경매 우선 변제 받는 성질입니다. 불가분. 자, 4번 중에 표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물상대위성. 요건 오히려 물상대위 권으로 바꿔 읽으세요. 물상대위 할수 권리, 성질 같은 말입니다. 물상대위권, 물상대위성. 일단 그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유치권에는 없어요. 자,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이 없는 게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자, 거기 법 제 342조 보세요. 법 342조 물상대위. 자, 질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저당권을 바꿔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이 유치권 순서가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 질권에다가 물상대위를 규정해서 이걸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치권은 없다는 거죠. 질권하고 저당권이 유치권은 없어요. 이걸 이제 저당권을 바꿔 읽으면 좋아. 질권을 저당권을 바꿉니다. 저당권은 질물을 저당물이 세 가지, 멸실의 멸, 훼손의 훼, 공영지수의 공 세 가지 멸회공으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금전 기타 물 이퀄 적으세요. 가치 변형물, 가치가 바뀐 물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걸 물상대위권이라 그래. 이 경우 즉 물상대위 하려면 그 지급 현금이라죠. 금전이 지급 전 또는 물건은 인도 전에 동그라미 압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 먼저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상대위 뜻은 자 보세요. 좀 말이 어려워요. 자,
물상대위는 물건 이에다가 대신 위치에서 우선 변제, 먼저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물상대위권이라 그래요. 예, 우선 변제받는 권리야.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없다는 거야. 이 물건이 뭐냐면 가치 바뀐 물건, 가치 변형물, 가치 변형물다가 대신 위치에서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을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자 오로지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어요. 을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 물건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야. 근데 이 물건이 잘못돼요, 이제. 자, 멸실됩니다. 멸실. 자, 멸실되면 이 집이 태풍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경매에 넣을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졌잖아. 그럼 우선 변제 못 받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갑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 만약에 보험. 집이 떠내려가면 보험금 1억 주겠다라고 보험을 들었어요. 갑이. 그러면 이제 집이 떠내려가니까 자, 보험회사 A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 1억 주겠죠? 요게 이제 뭐가 바뀌었어? 원래 물건의 가치가 바뀐 물건이 요 돈. 요걸 갖다가 저당권자가 돈 주지 말라고 압류합니다. 압류해요. 그러면 이제 압류 통지서가 A보험회사에 가면 A는 갑에게 보험금 지급을 못 줍니다. 압류 딱 해서 이 보험금을 을이 가져가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 단 뭐 하기 전에 압류하라 그래서 A 보험회사가 갑에게 뭐 하기 전에 돈을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 지급하고 나면 꽝이야.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면 우선 변제받는 게 물상대위야.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거죠. 근데 경매는 목적물이 없어지니까 경매 못 넣잖아. 그 대신 나온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딱 압류한 다음에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고 그래.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멸실, 훼손. 자, 훼손. 그 다음에 공용 징수야. 토지 수용. 자, 가보죠. 밑에 방글의 물상대위 의의 갑니다. 에서 이제 첫 번째 맨 뒤에 그러나 다음 줄 거세요. 그러나 다음 담보 목적물이 자 멸실 바로 밑에 화재보험금 줄 거. 화재보험금. 멸실이 되면 화재보험금이 가치 변형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훼손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훼손. 그러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 다음 공용 징수는 수용을 공용 그러면 토지 수용 보상금이죠.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갑이 다른 권리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이런 다른 권리나 물건 즉 가치 변형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즉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 그러고 세 개를 외워야 돼. 멸실이 되면 뭘로 바뀌어? 화재보험금. 훼손이 되면 뭘로 바뀌어? 손해배상금. 공용징수가 되면 수용보상금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빨리 압류해서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 근데 유치권은 물상대위 못한다 그래. 오른쪽 갑니다. 자, 방금 2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건은 자, 줄거세요. 물상대위권은 담보물권자의 줄거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돼. 자, 따라서 모든 담보물권 얘들 나오죠. 저당권, 질권, 특히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다만 줄거세요. 딱 한 게 뭐죠? 유치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못합니다. 자,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아까 이제 담보물권의 순서대로 가보죠.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자, 우리 특별법에 뭐가 있었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되는데 유치권만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권도 같이 없어요. 조금 더 같이 갑니다. 반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기억. 압류를 빨리 해야 돼. 압류. 뭐 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 직업 또는 인도 전에 빨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방가로 4번 우측으로 오세요. 물상대의의 아까 세 가지 뭐였죠? 멸, 회, 공 세 가지만이야. 멸시를 했을 때 뭐가 나오죠? 화재, 보험금.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공용지되면 공용 수용 보상금이죠. 그것만 물상대의 할 수 있어. 그래서 방가로 4번 물상대의 대상은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매각대금이나 까만 색깔 차임은 물상대의가 인정될 수 없어. 자, 매각대금은 매매대금이잖아. 매매대금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이 있으니까 물상대의 못합니다. 뭐 돼야 돼? 멸실이 돼야 돼.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건이 있잖아. 물건을 경매에 넣으면 되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될 수가 없다. 자, 그거 정리하고요. 다음 장. 그 밑에 또 못하는 거 한 개 더 있어요. 중요한 거. 그냥 읽어 나갑니다. 따라서 다음에. 자, 옛날에 토지수용법 이름이 법이 바뀌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너무 길죠? 이걸 공특법으로 바꿔. 공공용지의 공, 특례법의 특법, 공특법. 요게 옛날 토지수용법이 바뀐 거야. 공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취득에 관하여, 자, 줄거 나가죠.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즉 토지 수용하는 사람을 사업 시행자라 그래. 사업 사이에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이거는 협의죠. 협의는 매매하고 똑같아. 매매니까 물상대의 못해.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줄거세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 앞에 살짝 적어. 협의보상금. 협의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협의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 자, 밑에 줄거져 있죠. 32 뒤에 강제 소형과 달리 협의 취득은 그 실제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심합니다. 아까 자, 공용징수는, 자, 공용징수 이게 토지 수용이야. 토지 수용하는 방법은, 자, 수용당하는 사람하고 협의하는 게 있고, 협의 수용하고 협의가 안 될 때만 한다. 강제로 수용한단 말이야. 자, 강제 수용 보상금 요거는 물상대의 할 수 있어요. 근데 협의 수용 보상금 요거는 땅을 갖다가 파는 거야. 협의니까, 그죠? 매매야, 매매. 매매니까 매매대금하고 똑같잖아. 이거는 물상대의를 못해요. 구별 잘합니다. 자, 토지 수용이 나왔을 때 강제 수용 보상금은 물상대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 수용 보상금은 매매잖아. 매매는 물상대의를 못합니다. 그건 자주 나와요. 맨 밑에 기출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기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법, 즉 공특법에 따라 줄거세요. 협의 취득된 경우. 무슨 취득이야? 협의 취득이니까 물상대의 못합니다. 협의 취득은 매매니까 매매.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동그라미 보상금, 협의 보상금에는 물상대의 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토지 수용이 나오면 협의 수용은 물상대의 못하고 강제 수용만 물상대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공이 유치권 나오죠. 자, 유치권 옆에 적으세요. 유치권은 완전히 외울게. 유치권. 자, 개념이 뭐냐 하면 유치권은 우리 유치장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우리 죄를 저질러서 유치장에 들어갔어. 유치장에 들어갔어.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 만약에 벌금 안 하니까 벌금 다 내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치권은 다 그 사람을 갖다 물건이 생각하세요. 딱 점유해서 안 내버려 줍니다. 인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돈 다 낼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 거절권이 유치권이야. 점유 더하기로 갖다 및 인도 거절권.
점유 및 인도 거절권. 우리 어제 제가 및 두 군데 했어요. 서명 및 날이라는 데가 어디 있었죠? 두 군데. 중개사법에서 다른 거는 다 서명 또는 날이냐. 딱 두 군데만 서명 및 날이라 그랬잖아. 까먹었죠? 또 뭐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두 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어제 확인설명서 3번 읽어보라 그랬잖아. 서명 및 날이라는 데가. 여기서 유치권도 이제 점유 및 인도 거절권이야. 유치권자는 오로지 돈 받을 때까지 딱 점유하고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치권자는 이렇게 또 하나 더 적죠. 법정 담보물권이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계약으로 성립 안 해요. 자,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게 우물물에 추가 없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오케이. 우물물에는 추가 안 달려 있어요. 4가지가 없어요. 유치권 없는 거. 우물물에 추가 없다. 이건 외워줘야 돼. 우는 우선 변제권 줄임말이야.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결국 물상대위권이 없다. 우물. 요 물은 또 우리 첫 시간부터 나온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요 3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물상대위권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리고 맨 뒤에는 추급표가 없다. 뒤쫓아가는 효력, 추급표가 없어요. 요 4가지. 유치장에 가보니까 변기하고 모포밖에 없어요. 우물물에 추가 없더라. 반대 외워야 됩니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적었어요? 유치권 그러면 점유 및 인도 거절권.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이건 등기를 못하겠죠. 당연히 등기를 못합니다. 오로지 점유야. 오로지 점유.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딱 적어놓고, 자, 오른쪽에 맨 밑에 그 박스 보세요. 제 320조. 유치권의 내용. 요걸 외워야 돼. 유치권 내용. 법정이야. 법정 제1항. 타인의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동그라미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줄 거고,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또 변제기 있는 경우에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줄 거세요. 유치할 권리다. 유치할 권리 이퀄 점유 및 인도 거절권입니다. 채권 변제 다 받을 때까지 점유 및 인도 거절권입니다. 자, 제2항 전항의 규정으로 유치권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불법 점유자는 도둑놈이죠.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도 본권이잖아. 본권. 정당한 권리니까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 들어가죠.